5-8번 세타가 예각인데 0과 2분의 파이 사이인데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가 2였다. 그러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탄젠트나 코탄젠트가 주어져 있을 때 사인 코사인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상제관계라는 게 있었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의 값이 2이다. 그러면 통분해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분자는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게 이렇게 나오겠지? 분자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게 얼마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공식에서 제곱관계 그러면 2가 나온다. 자, 결국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고 이번에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다 이 공식을 연결해보면 자, 요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이걸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지. 계속 이용되는 거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구하고자 하는 걸 제곱해보면 1 플러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주면 2사인 코사인 이건 1 나오겠지? 2분의 1 대입하면 그러면 2 나오겠지?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제곱했을 때 2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제곱했을 때 2면 원래는 프라마이너스겠지만 1사분면이니까 모두 플러스겠지? 그러면 그냥 루트 2만 선택돼야 되겠지? 이렇게 5-10번 세타가 2사분면의 극이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근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5분의 3일 때 저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유식이랑 유식을 연결하려면 벌써 제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일단 위식을 제곱하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제곱해보면 곧장 제곱해보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면 1 플러스 2사인 코사인 요거의 값이 양배를 제곱했을 때 25분의 9가 되고 이번에는 구하고자 하는 식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자, 이건 딱 보면 제곱해야 되겠지 이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그러면 1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그럼 위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 위식에서 2사인 코사인의 값이 넘어가면 25분의 9에다가 1 빼면 마이너스 25분의 16 1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25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해보면 그러면 25분의 25에다가 16 더하면 4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곱한 게 이거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제곱했을 때 25분의 41이야. 그러면 루트 씌워야 되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져야 되겠지. 지금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2사분면이면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겠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빼면 큰 수에다가 작은 수 빼면 양수겠지.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부호를 주셔야 돼. 여기다가 그냥 루트 씌워야 되겠지. 양수겠지. 루트 25분의 41 이렇게 해서 이거는 5분의 루트 41 양수니까 이렇게 선택된다. 5-12번 여기 보면 이거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야. 사인 제곱항이 있고 사인 코사인항이 있고 코사인 제곱항이 있다. 이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 자, 세타는 2사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나중에 정하고 부호 정할 때만 쓰면 돼. 각은 일단 유식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할 때 그런데 탄젠트라는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겠지. 그런 걸 고려한다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야 된다.
자,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나눈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이걸 나눈다는 착상이 중요해.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6 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걸로 코사인으로 나누면 한 차수는 약분돼도 한 차수가 남으니까, 그럼 한 차수가 남으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인수분해보면 3이 6, 2, 1은 2,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되면 이 상태라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뭐를 선택해? 나중에 부호를 따질 때는 여기서 선택해야 되겠지.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사인만 플러스니까 이건 버려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랑 비교했을 때 이거 유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조금 이제 모양을 바꿀 거예요. 저거를 4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저 모양을 내가 바꿨는데 저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2라는 숫자는 특별한 거지. 저 뭐 기본 모양이랑 비교했을 때 2만 특별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우리가 저 상태라면 풀린다는 걸 알아둬야 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다른 모양은 다 똑같은데 어디가 특별해? 2만 특별하지. 그렇다면 2라는 숫자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겠어? 2에다가 어차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자, 2 여기다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넣어주면 저 기본 모양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여기 2 사인 제곱, 4 사인 제곱, 6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또 2 코사인 제곱을 여기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결국은 저 모양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도 이런 조작을 통해서 기본 모양으로 맞출 수가 있다. 잘 알아둬야 되겠지. 시험에도 잘 나오고. 13번 보면 상당히 이제 고난도 문제야.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1번을 알면 2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여기 사실은 1번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자, 여기 A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구해보자. 2차 방정식이 누구니? 사인과 코사인인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두 분의 합이니까 A,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두 분의 곱이니까 A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형이고 어렵지가 않지. 이 상태에서 A를 구하려면 윗식을 제곱해야 되겠지. 이걸 제곱해주면,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 제곱했을 때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윗식을 제곱했을 때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는 A제곱.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다가 사인 코사인에다가 다시 A를 대입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형공식을 써주니까 A는 1 프라 마이너스 루트 2.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야. 사인 플러스 코사인도 A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도 A야. 근데 항상 삼각비, 삼각함수에서는 답이 두 개 나왔을 때 둘 중에 둘 다 되겠느냐, 하나밖에 안 되겠느냐. 선택이 이제 문제인 건데. 자, 요거 선택하는 방법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돼. 일단 이쪽을 봐보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범위 같은 거는 뒤에서 그래프 같은 거 배우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와. 근데 현재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서 코시-슈바르츠 등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보다는 커놨다. 이걸 코시버르츠 부등식 그렇게 불렀지? 절대 부등식 중요한 내용이었지? 이거는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 했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산두리기의 평균 같은 거는 등호 성립이 중요하지만 코시버르츠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일단은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여기 이제 코시버르츠 부등식인데, 그러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범위를 구해보려면 항상 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코사인의 관계에서는 제곱 관계가 있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 착사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잘 외우듯이 알아놔야 돼. 자, 요거를 범위를 따져보면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범위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코시버르츠 부등식 뭐가 성립해? 여기를 제곱으로 붙이면서 의식이랑 비교했을 때. 자, 모양을 맞춰보면 1의 제곱, 1의 제곱을 맞춰줄 수도 있겠지. 이 모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항상 1이야. 이거는 2니까, 즉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했을 때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결론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아무리 크다 그래도 루트 2를 넘을 수 없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최소로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났다. 이렇게. 이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범위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외우다시피 알아둬야 돼. 외우다시피.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가 사인의 범위는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배우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림을 안 배웠으니까 뭐 정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 사인의 정의가 뭐였어? R분의 Y였지?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인데 Y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R보다 클 수는 없지. 이런 끝점에 Y 좌표가 R보다 클 수는 없지. Y가 R과 같을 수는 있지. 90도였을 때. 그러면 사인의 범위는 최대값이 1이고, 또 사인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Y가 최대한 작았을 때가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R이겠지. 그러면 R분의 마이너스 R 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이야. 즉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은 나중에 그림 배우면 이렇게 나오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의대로 비교를 해도 코사인은 R분의 X가 코사인이었는데, 유식에서 비교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특별해? 우리가 대략 보면 부등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걸 두 개를 변변 더했을 때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최대값이 2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될 수가 없느냐면, 사인은 이 점의 좌표가 0,1이기 때문에 사인 90도가 1이야. 그런데 코사인이 1이 되려면 이 점의 좌표가 R,0이니까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니까, 이 정의를 떠올려보면 코사인은 1 되는 지점이 0도였을 때고 사인은 90도였을 때야. 즉 사인과 코사인은 절대로 동시에 이룰 수가 없는 거지. 각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하고 허를 찌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시버르츠 부등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코사인이 아니고 이 코사인이어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은 코시버르츠 부등식 이거를 아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결과적인 거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 보면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마치 공식처럼 외워두는 게 정상일 정도야, 거의. 이런 걸 일일이 외운다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지만 거의 기억이 나는 게 정상적일 정도의 그런 내용이야.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범위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곱해주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이거의 범위는 어차피 이 범위의 수들을 제곱했을 때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또 0보다 커나 같겠지. 그러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 같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범위가 이걸 넘겨주고 나눠주면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사인 곱하기 코사인 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외우는 건 무리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변형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를 만들어내는 방법, 코시 주바르츠분 의식을 쓴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고, 이 값까지도 알아두는 게 좋다. 즉, 여기서 선택 상황이 생겼는데, 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뭐만 선택이 돼야 돼? 마이너스가 선택이 되지, 마이너스가. 응?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그래서 A는, A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아무리 커도 루트 2보다 클 수가 없어. 즉, A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정답이다. 잘 알아둬야 되고, 자, 요거 1번만 해결이 되면 2번은 뭐 간단하지. 탄젠트와 코탄젠트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그러면 어떤 두 수를,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으면 합고곱이 필요하지.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 이게 바로 두 근의 합이고, 탄젠트 곱하기 코탄젠트가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의 곱은 역수니까 1, 이미 1이고, 그럼 두 근의 합인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분의 통분했을 때 1. 분자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주면 A분의 1이니까 구할 수 있겠지? 이거를 역수 취해주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유리화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즉,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x제곱. 이게 두 근의 합이니까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이거의 두 근이 탄젠트와 코탄젠트. 이렇게. 자, 5-13번에 이어서 5-14번도 고난도 문제야.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문제야. 자, 지금 여기 보면 사인과 코사인의 1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인, 코사인 각각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사인, 코사인 1차식이 더해져 있을 때 사인, 코사인 각각을 구해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이 또 세타의 범위가 0부터 180도, 아니 90도에서 180도, 2, 3면의 각인데, 내가 저걸 어디로 통일할 거냐면 2 사인 세타, 사인 코사인의 1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방법. 물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겠지? 이 식에다가 직접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보편적인 책상은 이거를 양변을 제곱한다, 그게 보편적인 책상이야. 이 공식에 대입해도 물론 가능하지. 근데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을 제곱하면 4사인 제곱이야. 4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거는 우변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다. 자, 이 상태에서는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그냥 정리해서 정리해보자. 코사인 제곱인데 4코사인 제곱 넘어오니까 5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면 5, 1, 3,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주어진 각의 범위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겠지. 물론 이제 끝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선택이 돼야 되고, 이건 버려져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 잠깐만, 부호가 인수분해가 잘못됐네.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또는 1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선택이 되고 1은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여기서는 사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코사인을 구하는 게 효율적인데, 사실 그런 내용들도 그래프를 배워야지 이해할 수가 있고, 우선은 코사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봐. 이거 사인 쪽으로 통일하려면, 이 상태에서 사인으로 통일하려면 이렇게 넘기지 말고 처음부터 이거를 코사인을 이쪽에다가 두고 사인을 넘기면 되겠지. 사인 넘겨서 제곱했을 때는 코사인 제곱에다가 1 사인 제곱을 대입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나중에 선택 상황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코사인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해.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지금 뒤에 그래프를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보죠. 사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80도야. 사인은 0도랑 180도 사이가 1대1이 아니고 1대1이 아니야. 여기가 겹칠 수가 있어. 근데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80도 파이야.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는 1대1이야. 1대1. 이런 걸 고려하면 이 각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도 코사인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차후에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은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렇다면 코사인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이나 탄젠트를 구해라. 자, 이거는 정법과 편법이 있다고 했지.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편법이 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편법이라는 것이 절대값은 그림을 통해서 절대값을 정할 수가 있다. 근데 부호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죠. 얼싸안고를 통해서. 원래는 세타가 90도보다 큰 각이지만 그냥 얘가 간주하고, 편법이야, 편법. 얘가 간주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코사인의 절대값이 5분의 3이니까 이거는 절대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코사인의 절대값이 5분의 3이면 5대 3.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4.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그렇다면 사인의 절대값은 5분의 4고 탄젠트의 절대값은 3분의 4이다. 일단 여기까지 절대값을 먼저 정해놓고, 부호를 별도로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2, 3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그대로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앞으로 내가 이런 방법으로 그냥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고, 이걸 굳이 식을 써가지고 정법대로 풀면 그냥 뭐 정법도 복잡한 거 아니야.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구해보면, 풀이 과정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지. 1 마이너스 25분의 9, 25분의 16. 그러면 사인 세타는 프라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그 중에서 세타가 2, 3면의 각이니까 2, 3면의 각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처음부터 달라졌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그냥 양수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4. 이렇게 이제 분분수를 계산해주면 이거 약분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5-15번. 자, 여기는 내용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 4 유형에서 배웠던 거, 90도인 프라멘의 세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먼저 줄이던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줄여보자. 자, 요거 대입하기 전에 각각 먼저 고쳐놓고 해보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자, 이쪽에 분모에 있는 거, 분자에 있는 거, 이건 어떻게 고쳐질까? 2분의 파이는 90도 곱하기 1이니까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프라마이너스에 관계없이 세타. 그 다음에 요걸 예각 간주하면, 무조건 예각 간주하면 된다 그랬지? 예각 간주하면 2, 3면에서 사인이 플러스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곱은 나중에 붙이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90도 곱하기 짝수니까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면이니까 파이에서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갔어?
파이에서 마이너스 1가 다시 돌아갔지? 그러면 2, 3mm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분모를 보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는 90도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인데 90도 곱하기 3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플러마이너스에 관계없이 세타.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차례대로 구해보죠. 여기는 또 세제곱이네.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는 90도 곱하기 3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 다음에 항상 각의 부호는 삼각함수 이 부호는 바뀌기 전에 걸로 따져야지. 바뀌는 후에 걸로 따지면 안 되지. 바뀌기 전에 걸로 보면 이게 4선면의 각인데 4,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자, 이렇게. 근데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90도 곱하기 3, 사인은 코사인으로. 또 3, 4분면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가보죠. 여기는 뭐 제곱 세트니까 그냥 둬야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도 붙여보죠. 코사인 2분의 5파이 플러스 세타. 자, 2분의 파이는 90도 곱하기 호수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라는 각은 한 바퀴를 다 돌아가면 2파이인데 다시 돌아가는 거지. 2분의 파이.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니까 2파이는 한 바퀴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려줘도 되고. 그러면 2, 3면의 각이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 3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아까 고쳤었지. 이거는 코사인 세타. 자, 요걸 전체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준식은 자,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집어넣어보자.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은 이걸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를 고쳐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고칠 대로 고쳐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공식에 의해서. 이 분자를 보면 세제곱이니까 이걸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부호는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냥 두고. 이건 뭐 숫자가 처리되네. 약분돼서 1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맨 뒤에 거는. 자, 맨 뒤에 거는 분자가 마이너스 사인. 분모는 코사인.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주면 자,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요거는 플러스가 되면서 약분돼서 1로 처리가 될 거고 이거는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바뀔 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은 그냥 두고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야. 탄젠트 제곱이. 자, 이렇게 두고 가운데 거는 부호 처리가 돼서 1이었고 요거는 플러스 부호 처리되면서 탄젠트로 변형됐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렇다면 결국은 맨 앞에 걸 딱 보니까 요거는 한 차수는 약분되고 자, 코사인 한 차수가 약분되면 한 차수가 남아있고 사인 제곱이니까 한 차수가 약분되면 아직도 한 개 남아있고 결국은 코사인 한 개, 사인 한 개 남으니까 또 탄젠트겠지? 맨 뒤에 거랑 소거가 되겠지?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최종 결과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이런 문제 풀이 방법은 이런 90도인 플러마이너스 세타를 통해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공식 써가지고 정리하고 딱 정해진 틀이겠지?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유형을 할 텐데, 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반드시 시험 내는 내용. 자, 첫 번째는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쭉 진행해서 사인 제곱 89도까지. 사인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요 각이 지금 1도씩 커지는 등차 수열인데, 이런 걸 그래서 삼각수열 그렇게도 불러. 자,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은 항상 서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각 공식이다.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같다. 이 공식, 여각 공식. 그렇다면 모양을 딱 보면 사인 제곱 89도는 사인 89도가 뭐와 같아? 코사인 1도랑 같지? 사인 제곱 89도는 코사인 제곱 1도랑 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도랑 89도를 짝을 맺으면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89도를 더했을 때는 사인 제곱 1도, 코사인 제곱 1도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1이지. 또 2도와 88도도 마찬가지야. 사인 제곱 88도는 코사인 제곱 2도랑 같은 거지. 그러면 두 개 두 개 짝을 맺을 때마다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두 개 두 개 짝을 맺을 때마다 계속해서 1이 생기는데 가만히 보면 89도까지 갔으니까 두 개 두 개 양쪽에서 짝을 맺어오다 보면 45도는 짝이 없겠지. 45도는 외톨이야. 그렇다면 어쨌든 양쪽에서 두 개씩 먹고 오면 44라는 숫자는 일단 만들어지고, 그런데 45도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제곱했을 때는 2분의 1, 즉 44 플러스 2분의 1, 통분해서 2분의 89. 어쨌든 이런 숫자인 걸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도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도 이것도 사인 세타니까 사인 코사인의 관계에서는 여각 관계라는 게 특별하게 있다. 이걸 이용한다면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 89도도 뭐로 고칠 수 있어? 사인 제곱 1도라고 고칠 수 있겠지? 여각 공식에 의해서. 그럼 똑같아. 위에 거랑 답이 똑같아. 두 개 두 개 묶을 때마다 계속해서 1이 생긴다. 그럼 1이 44쌍이 생기고 45도는 짝이 없는데 사인 45,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했을 때는 2분의 1이다. 자, 이번에 탄젠트의 여각 공식이 뭐였냐면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이거는 코탄젠트 세타였지. 여각 공식. 자, 이걸 이용하면 가볍게 처리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를 딱 보면 탄젠트 89도는 90도 마이너스 1도니까 코탄젠트 1도와 값이 같다.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해야지, 곱하기.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는 얘는 코탄젠트 1도랑 같으니까 코탄젠트 1도랑 탄젠트 1도는 역수관계이다. 즉 곱해졌기 때문에 약분되게 되어 있는 거지. 약분. 마찬가지로 2도와 88도도 약분되게 되어 있지. 양쪽에서 두 개 묶을 때마다 계속 약분이 돼. 그렇다면 외톨이 짝이 없는 게 어느 거야? 45도지. 두 개 묶고 오면 계속해서 1이 생기고, 그럼 45도는 짝이 없는데 탄젠트 45도는 원래 1이었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번, 2번. 이제 이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한 단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3번 내용을 잘 봐보자. 이것도 세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여각 공식은 성립하니까. 그렇게 이용한다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용을 하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89도. 각을 더했을 때 90도라면 1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 이유는 이걸 고쳐주면 이건 뭐의 제곱이랑 같으냐면 코사인 90도에다가 70도 마이너스를 빼는 거지. 90도에다가 70도 마이너스 세타를 빼면 그러면 20도 플러스 세타가 그래서 각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즉 이걸 확장해서 적용하면 사인 제곱 이런 구조에서 더했을 때 90도면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더했을 때 90도면 1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거는
얘랑에는 더했을 때 90도는 안 되는데 대신 뺐을 때 90도이다. 참 조심해야 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여각 공식하고 음각 공식이 많이 쓰인다 그랬지. 여각 공식, 음각 공식.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70도. 이건 음각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사인 70도 마이너스 세타. 요 각을 음각으로 바꾸면서, 음각이라는 얘기는 부호를 바꿨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들이 음각 공식이라는 것이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였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게 음각 공식이라고 불렀던 거지.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좋겠는데 부호가 이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더했을 때 90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70도 제곱인데 마이너스 1제곱은 플러스가 돼서 없어지지? 사인 제곱 70도 마이너스 세타다. 그러면 요거 되길 이렇게 바꾼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결국은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답은 1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각 공식이랑 음각 공식이 동시에 쓰였다 그렇게 봐야 되지. 자, 요거도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이거를 비교해 보면 탄젠트 1도와 탄젠트 89도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약분되게 되어 있다. 즉 똑같은 탄젠트인데 더했을 때 90도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더했을 때 90도면 약분돼서 1이다. 그러면 세타 플러스 20도 70도 마이너스 세타 더했을 때 90도면 역수관계에서 약분되기 때문에 1이다. 여기 2번의 내용을 활용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랑 이건 반대부호로 돼 있어. 그렇다면 탄젠트의 음각 공식에 의해서 탄젠트 70도,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70도는 세타 마이너스 70도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탄젠트 7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럼 아까 위에서는 제곱이었으니까 어차피 위에 거 똑같으니까 1이라고 처리할 수 있지만 얘는 위치를 바꾸다 보면 마이너스가 생겨. 마이너스 탄젠트 7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렇게 바꿔보면 이거랑 이거는 역수니까 더했을 때 90도이기 때문에 역수니까 약분돼서 1이면 얘는 마이너스 처리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1. 여러분들이 아주 공식을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리대로 딱 푸는 중이고, 그냥 외우지 말고 한 개 한 개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내가 지금 더했을 때 90도면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아두면 또 잊어버리겠지. 그래서 이런 게 딱딱 기억날 정도로 공부를 해두는 게 정상이지만 또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내가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익숙해지면 만들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지. 여기다가 여각 공식을 적용하면 탄젠트는 코탄젠트 90도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여기가. 자, 내가 생각수열 중에서 이제 기초적인 거 먼저 보여줬는데, 자, 그 다음 단계 또 봐보자. 자, 5번을 보면 사인 10도, 사인 20도, 사인 30도에서 사인 350도까지 나갔는데, 자, 이번에 10도 간격으로 계속 일정하게 각이 커졌지. 굳이 따진다면 각이 등차수열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이용하느냐면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삼각함수, 삼각비의 값을 계산할 때는 부호를 결정할 때는 얼싸안고, 또 절대값을 결정할 때는 항상 X축에 붙어있는 크기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X축에 붙어있는 것만 따지면 된다. 부호 결정과 절대값 결정, 이걸 고려해서 이제 푸는 건데, 자, 요걸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적용하나 봐보자. 지금 10도, 20도에서 350도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오면 360도인데 350도까지 10도 전까지만 더했어.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면 이쪽에 1사분면 쪽에 10도가 있으면 요 각이 10도야. 이거랑 마주보는 지점에는 몇 도가 있을 거냐면 10도 간격으로 다 자르고 지나갔으니까. 자, 마주보는 여기는 190도가 있겠지. 이쪽에 파이 180도에다가 10도를 더했으니까 190도. 10도랑 마주보는 각은 190도야. 190도는 X축에 붙어있는 크기가 똑같아. 그렇다면 이게 10도라면 이쪽이 190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인 190도랑 코사인 190도는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은 같다는 얘기지. 항상 절대값은 X축에 붙어있는 크기만을 따지면 된다. 그러면 10도랑 190도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는 어떻게 돼? 월산꼬리가 사인 부호가 반대겠지. 그러면 10도랑 190도는 소거 되겠지. 플라 마이너스니까. 마찬가지로 20도랑 200도. 현재 배운 범위에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20도와 200도. 200도도 여기 20도겠지. 20도랑 마주보는 것도 200도인데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없애주면 1사분면과 3사분면 마주보는 게 다 없어진다. 물론 여기랑 여기가 없어지기도 해. 그렇게도 되지만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해보자. 그렇다면 2사분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만약에 160도가 있었다. 150도가 있었다. 이쪽에 150도가 있다면 이게 30도인데 그럼 실제로 이거는 4사분면에 330도랑 같은 거지. 맞꼭지각이니까 저게 30도라면 이게 30도이기 때문에 이게 150도라면 이건 330도. 그러면 150도랑 330도도 마주보는 X축에 남아있는 크기가 맞꼭지각으로서 같으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 모듈이 다 없어져. 마주보는 것끼리 다 없어져. 1사분면 3사분면 없어지고 사인은 여기가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주보는 것끼리 다 없어지게 돼 있지.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90도, 180도, 270도가 남아있는데 내가 이제 원을 생략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원래 반지름이 아닌 원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90도 그랬을 때는 이 점의 좌표가 0,2야. 남아있는 건 90도, 180도, 270도 3개만 남아있어. 그럼 사인 90도는 R분의 Y니까 1. 코사인 90도는, 사인 180도.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야. 반지름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인은 R분의 Y니까 또 0이야. 사인 180도는 0. 사인 270도는 이게 0,1이니까 사인은 R분의 Y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더했을 때 0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접근 방법이.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어지지. 그럼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각만 따져보면 90도, 180도, 270도가 남아있는데 코사인 90도는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지. 그럼 R분의 0이니까 코사인 90도는 0. 그 다음에 코사인 180도는 R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1. 코사인 270도가 다시 0이야. R분의 X니까. 그러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런데 코사인에서 180도까지만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코사인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림을 새로 그려서 이해해봐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이쪽에 20도가 있었다. 그럼 실제로 이건 절대값이 뭐랑 같아? 160도면 이게 20도니까 항상 절대값은 X축에 붙어있는 것만 따지면 된다 그랬지? 그렇다면 코사인 20도랑 코사인 160도는 이게 160도라는 얘기 시초성 기준으로 이게 160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코사인 20도랑 코사인 160도는 일단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는 반대지. 코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마주보는 거 다 없어지겠지.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여기 좀 내용을 보면 90도랑 180도 두 개가 남아있는데 코사인 90도는 R분의 X니까 0. 코사인 180도는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자, 탄젠트는 지금 180도까지만 내가 써놨는데 탄젠트도 똑같은 방식이야. 여기는 탄젠트가 플러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야. 이쪽에 탄젠트 20도가 있으면 이쪽에 탄젠트 160도가 있으면 탄젠트 160도 20도랑 160도는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지게 돼 있다. 다 없어져. 그런데 내가 요 가만히 보면 10도, 20도 쭉 올라가다가 100 여기 지금 사이에 90도만 딱 빼놨어. 90도. 왜 뺐을까? 탄젠트 90도는 정의가 안 되지? 탄젠트 90도는 0,1인데 탄젠트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의 정의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90도를 빼놓고. 근데 180도는 탄젠트 180도. 이점좌표가 마이너스 1,0인데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이거 보니 이건 0이지. 결론은 0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런 걸 아주 정교하게 풀어야 돼. 한 개만 놓쳐도 실수하기 쉬운 거고 대략 알아두면 그대로 틀리는 거야. 그냥 뭐 0이나 1이거나 그렇게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지, 이제?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그때그때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5-26번 표와 5-26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P0고 P1, P2 쭉 나갔으니까 10등분돼 있다고 봐야지. 10등분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체 호가 10등분돼 있는데 여기 보면 P0, O, P1 호를 10등분 해놨는데 어느 하나 박을 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사인 세타, 사인 2세타에서 사인 10세타까지 이건 어떻게 되겠는가? 자, A부터 차례대로 구해보면 요 가게 크기가 세타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P0라고 되어 있고 P5라고 되어 있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10세타까지 한 바퀴를 다 들어오면 얼마가 되겠는가? 사인에서 10세타까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와 푸는 방법이 여기랑 여기를 소구시켜도 되고 대체적으로는 마주보는 걸로 소구시키는 게 편해. 6의 세타라면 이건 뭐가 돼? 6세타겠지, 6세타. 그러면 요건 5세타고 요거 6세타지. 여기까지 돌아가면 6세타야. 이 전체가 6세타라면 요게 다시 세타겠지. 그렇다면 사인 세타와 사인 6세타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지. 그러면 어차피 10세타까지 돌아와봤자 응? 다 0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인 원이었는데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1,0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사인 180도는 0이죠. 사인 180도는 1분의 0이니까 1분의 0이니까 0이고 사인 360도는 1분의 0이니까 또 0이지. 그럼 마주보는 거 다 없어지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거쳐가는 점이 아닌 거고 이렇게 고려했을 때 A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10세타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10세타라는 게 뭐야? 요 작은 각이 세타인데 10등분 해놨는데 그럼 10세타면 2파이 얘기하는 거지. 2파이. 한 바퀴를 다 들어온 거. 그러면 어차피 코사인도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자,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보자. 코사인 180도는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360도 10세타가 360도야. 2파이. 그럼 코사인 10세타는 1분의 1이니까 1이겠지. 코사인 2파이는 1이야. 코사인 0도 1이고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한다면 코사인도 다 없어지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모형을 딱 보면 탄젠트는 5세타까지만 갔는데 탄젠트는 어떻게 소거시켜? 세타와 이쪽에 Y축 대칭인 점은 이게 4세타겠지. 4세타. 그러면 이게 4세타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각이 세타인데 그러면 탄젠트는 세타와 4세타가 소거되는 거고 또 2세타와 3세타도 소거가 되고 점 기준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
얘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세타랑 4세타가 0돼서 없어지고 2세타랑 3세타도 없어지는데 5세타가 한 개가 남았는데 이건 당연히 얼마가 돼? 탄젠트 5세타라고 되어 있는 건 역을 얘기하는 건데 5세타는 2부분의 2거겠지? 그럼 0이지. ABC가 모조리 0인 거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